안녕하세요. 지금부터 국내 빅데이터 산업 성공 요인 탐색기라는 주제로 발표를 진행하겠습니다. 저희는 6조 강현우, 박예지, 서혜진입니다. 저희의 발표 순서는 이와 같습니다. 영상을 잠시 멈추시고 천천히 살펴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먼저 연구 동기와 연구의 필요성입니다. 빅데이터 산업이 급진적으로 발전하면서 기술의 변화에 맞는 대응의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크게 두 점을 지적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사업 전략의 요소입니다. 과거에는 기술과 영업을 중점적으로 관리하였지만 현재에는 그 범위가 계약과 지식재산권과 같은 무형자산과 고객의 평판 등과 같은 사회적 자산으로까지 확대되고 있습니다. 빅데이터는 경쟁의 핵심 요소로서 고객과 소비자의 행동 요인 파악, 니즈 분석, 신상품 및 서비스 개발을 가능하는 데 기여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데이터의 양입니다. 한때는 관리가 어렵고 과도한 양의 데이터로 인해 우려가 제기되었던 때가 있었으나 빅데이터 산업의 발전으로 수많은 데이터를 분석하여 새로운 가치를 발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연구의 중심 개념과 세계시장 현황에 대해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인류는 디지털 데이터가 폭증하는 데이터 홍수 현상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2007년부터 전 세계적으로 생성된 디지털 정보량이 사용 가능한 정작 공간을 초과하기 시작하여 2011년 전 세계 데이터에 생성된 디지털 정보량이 1.8 제타바이트에 달하는 제타바이트 시대에 진입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디지털 정보량의 기하급수적인 증가에 따라 대규모 데이터가 중대 이슈로 부각되며 빅데이터라는 용어가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기존 산업에서 제품이나 서비스가 빅데이터와 결합하면서 새로운 가치와 비즈니스를 창출하는 기회가 가능해지고 있습니다. 빅데이터에 의한 새로운 비즈니스 창출은 다음과 같은 기회의 확대 및 혹은 역량인 5가지 요인에 기인합니다. 첫째, 고객 소비 행동은 물론 일상적인 행동에 대해 정보를 수집함으로써 고객 행태를 반영한 사업 기회가 늘어나고 있다. 둘째, 상황 혹은 맥락 인식 능력이 향상되고 있다. 셋째, 센서 중심의 자동화된 판단이 가능해지고 있다. 넷째, 자원 이용을 최적화하는 데 스마트화를 이용하고 있다. 다섯째, 복합적인 자동 시스템의 실현입니다. 이와 같은 데이터의 양적 팽창은 이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새로운 기회를 발견하는 핵심 수단이 되고 있습니다. 즉, 빅데이터를 잘 활용하면 미래 사회에서 새로운 기회를 창출하고 위험을 해결하는 사회 발전의 엔진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그렇다면 현재 빅데이터 산업 시장은 어떨까요? 먼저 세계 시장을 바탕으로 알아보겠습니다. 개인 모바일 중심의 네트워크 사용 증가로 개인별 1일 데이터 소비량은 2011년 15메가바이트에서 2020년 1기가바이트까지 늘어날 전망이며 향후 20년 내 600억 개의 스마트 사물들로부터 매일 방대한 데이터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더욱이 제3의 플랫폼에 의하여 모바일 클라우드, 빅데이터 분석과 SNS가 전 세계적으로 1000억 개의 센서와 115억 대의 스마트 사물들과 연결되어 서비스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빅데이터 기술과 서비스 시장은 2010년 32억 달러부터 2015년 169억 달러로 연평균 39.4%의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다음으로는 빅데이터 국내 산업의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빅데이터 국내 시장의 현황은 두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째로는 SNS 기반 빅데이터 서비스를 확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국내 기업들은 빅데이터를 토대로 기술을 개발 중에 있으며 SNS 기반 여론 진단 서비스 등과 같이 사업들을 많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둘째, 공공 분야에 있어서 경제 효과 가치를 무려 10.7조 원 이상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마 현재의 가치는 이 이상으로 평가될 것입니다. 좀 더 세부적으로 국내 빅데이터 산업을 중심으로 수업 분석을 해보았습니다. 우선 강점으로는 국내 IT 인프라가 세계 최고 수준에 달해 있으며 이를 국가가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약점으로는 세부적으로의 빅데이터 기반 기술 인프라가 취약하며 상대적으로 데이터 활용 수준이 낮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기회로는 초기 단계였기 때문에 업계 표준을 기반으로 신속하게 시장 진입이 가능했으며 이 빅데이터 관련 기술의 파급 효과가 새로운 국가 성장 동력으로 부각될 수 있었다는 점입니다. 마지막으로 위협으로는 다른 나라들도 동시에 빅데이터 관련 기술이 고도화 및 가속화되었다는 점이고 역효과로 인해 개인의 프라이버시 침해, 데이터 소유권 등 국가별 법규도 중요하게 고려해야 하는 상황이 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른 학문들 간의 장벽이 높아서 융합 및 상호작용이 미흡했었다고 합니다. 저는 빅데이터 활성화를 위해 정책적 노력으로는 무엇이 있을까에 대해서 조사해 보았습니다. 국내 빅데이터 산업을 발달시키기 위해서는 정부의 노력도 필요한 법인데요. 네 가지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째, 신뢰가 있는 디지털 네트워크 환경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둘째, 빅데이터 분석 및 활용을 위한 전문 인력 양성을 해야 합니다. 셋째, 빅데이터 관련 충돌 예방을 위한 법과 제도를 보완하고 개선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효율적인 분석을 위해서 빅데이터 테스트 베드를 구축해야 합니다. 이상으로 빅데이터 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노력 4가지까지 알아보았습니다. 이제까지 빅데이터를 경제적이거나 정책적인 측면에서 바라봤다면, 이제부터는 빅데이터가 산업공학 분야에서 어떻게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을지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제조 공정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빅데이터가 꼭 필요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270만 대의 로봇이 제조 공정에 쓰이며, 비상경제중앙대책본부에 따르면 300개의 5G 플러스 AI 스마트 공장이 2022년까지 완공될 것이라고 합니다. 이렇듯 제조 환경은 빠르게 변화하고 있지만, 국내 제조업체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2, 3타 협력사의 경우 업체의 규모 및 장비의 영세성으로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것이 실정입니다. 이 문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산업 유형별 데이터 융합과 데이터 처리 모델의 설계를 제시하고자 합니다. 데이터 웨어하우스는 데이터를 융합하기 위한 필수적인 기술로서 경영자의 의사결정을 지원합니다. 그 특징에 대해서는 뒷장에서 더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데이터 웨어하우스의 데이터는 이해하기 쉽고 일관적인 형태이며, 일정 기간 동안 정확성을 유지하고 접수되면 작업에 의한 갱신 외에는 변경을 수행하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데이터 분석에 필수적인 전처리 프로세스를 간략하게 나타냈습니다. 첫째, 설정된 데이터를 읽어서 텍스트로 추출한 후 필터링 과정을 거쳐 정지된 데이터를 생성합니다. 이때 다양한 데이터를 빅데이터 분석기를 통해 텍스트 파일을 생성합니다. 텍스트와 작업 후 1차 분석 과정을 거친 텍스트는 특정 항목 등을 기록한 인덱스가 생성된 파일로 저장이 됩니다. 이제 앞선 텍스트 파일들은 데이터 저장소로 가며 분석 및 시각화됩니다. 그 과정에 RAPI 호출 등 다양한 단계가 얽혀 설켜 있으나, 이 영상에서는 그 단계들을 간략히 혹은 생략해 나타냈습니다. 지금까지 6주를 발표했습니다. 감사합니다.